손가락 관절염의 이유는 무엇이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애려서 못 잔다고 해요. 정말 애려서 너무 아파서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손가락 통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뭘 해도 쉽게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머리의 뇌지도를 보면 뇌피질 감각 영역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손이에요. 손. 그림을 보면 손이 이따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손으로 다 삽니다. 이 손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손이 아프면 삶이 참 힘들어요. 환자분들이 뭐 요양보호사가 되든 직업적으로 다른 일을 하든 뭐 가게에서 일을 하시든 미용 일을 하시든, 그런 분들이 와서 손가락이 아프고 붓고 틀어지고 아침이 되면 뻑뻑해서 이게 안 움직여요. 밤에 잘 때도 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울고 서럽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참 아픈데 지금부터 관리하시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손가락은 열심히 살았는데 아프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 손가락 통증은 손을 정말 많이 쓰는 분들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산 분들이 아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공주는 아니니까, 왕자는 아니니까 아파요. 어쩌겠어요. 관리하면서 잘 살아보자고요.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미용 일을 하시든 아니면 요양보호사 일 많이 하시든, 애기 엄마, 애를 낳아서 애기 엄마 이렇게 안고 하다 보면 아파요. 그 다음에 애기 엄마의 어머니, 할머니 또 아파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집에서 가사일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 지저분한 거 좀 내비두고 살지, 이제 맨날 하는 말이 내비두고 살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으면 그거 못 보고 살아요. 이런 분들이 손가락 통증이 많습니다. 손가락 관절염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 있을까요? 손가락 관절염 두 가지의 큰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관절염은 관절의 문제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힘줄의 문제.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손가락 관절이 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뒤에 가면 잘 안 움직여요. 아프면.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면 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아파요. 더 붓고. 왜? 뭐든지 염증이라고 하는 건 생겨요. 생기는데 염증을 씻겨서 없애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그 작용이 깨지는 겁니다. 염증은 언제나 생겨요. 밤에도 생기고 낮에도 생기고 일하면 더 생기지만 생겨요. 생기는데 혈액이 와서 쓰레기를 싣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안 움직이면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니까 계속 쓰레기가 쌓이듯이 염증이 쌓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증이 대부분 다 그런데 낮이든 밤이든 다 쌓이는데,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혈류가 돌죠. 그래서 덜 아파요. 밤에 더 아픈 이유가 염증이 쌓이는데 걔가 청소를 못 시켜요. 쓰레기차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아픈 거거든요. 손가락이 아프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더 아프다고요.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올려놨지만, 손가락 관절을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손가락을 해볼게요. 여기가 붓고 변형이 됐다라고 하시면 얘를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얘를 좀 움직여줘야 돼요. 이 관절을 좀 넓혀주는 게 좋죠. 이를 잡고 처음에 당기는 거죠. 당겨서 쭉 당겨서 5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잡고 후 당겨, 그냥 쭉 당겨서 5초.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한쪽 방향으로 조금씩 늘리는데, 자, 여기를 잡고요. 이거를 꺾으면 다쳐요. 그래서 살짝 빼면서 이런 느낌으로, 그 활시위 아니면 포물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싹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됐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여기를 잡고요. 여기를 살짝 당기면서 싹 천천히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위쪽도 여기를 대고요. 살짝 뒤로 당기면서 살짝 올려서 부드럽게. 근데 통증이 심하게는 하지 말고요. 약간 뻐근하다? 요 정도. 본인 감각이 중요해요. 요거는 본인 감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요거를 그냥 꾹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얘도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들어가는 거예요. 밀어 들어가서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이게 관절. 이 관절에 대한 운동이에요. 요거를 천천히 해보시라고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줄어요. 이게 하나 관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힘줄에 대한 거예요. 힘줄 활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손가락은 보시면 모든 이 팔꿈치에서 근육이 쭉 내려와서 힘줄이 돼서 여기를 다 덮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근육이 쭉 내려와서 힘줄로 다 덮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가락의 움직임은 결국은 통증을 일으키는 건 여기서 힘줄에 대한 부분인데, 근원은 여기이긴 해요. 그래서 치료 뒤에는 운동도 여기를 시키긴 할 건데, 여기 힘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힘줄 활주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근육을 좀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을 언제나 이렇게 꽉 쥐는 게 문제예요. 뭐든지 쥐어서 아픈 거란 말이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반대로 펴는 게 중요합니다. 펼 때 이 첫 번째 동작은 요 위에 있는 근육군을 타겟으로 해요. 그러면 이걸 다 붙여요.
바닥이 붙는 상태에서 뒤로 살짝 당기는 거죠. 당겨서 40초가 있습니다. 살짝 떨어지죠? 그 정도까지만 있는 겁니다. 40초. 그러면 여기가 살살살살 늘어납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 뭐가 없어지느냐? 손끝의 저림이 없어집니다. 어르신들 손끝의 저림으로 저려서 나 못 살아 이래. 또 하나는 손이 뒤틀리는 증상. 그것도 이걸로 없어집니다. 또 하나 손끝이 찌릿찌릿찌릿 뭐 찌르듯이 아프다. 요걸로 없어집니다. 그게 여기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40초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뛰어요. 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좀 더 와요. 이건 포인트가 손바닥에 있는 힘줄에 대한 포인트예요. 힘줄이 손가락을 결국 통증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잖아요. 힘줄이 쭉 잘 늘어나야 힘줄이 들어가는 길에 보면 활차라고 있어요. 터널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힘줄이 통통하게 부어버리면 다 걸려요. 그럼 염증들이 둘이 마찰이 되니까 염증이 생겨요. 아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환경이 나빠지니까 통증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처음에 40초를 하는 거예요. 그럼 40초 했죠. 이게 운동하기 전에 처음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본 운동이에요. 본 운동. 손가락에 힘줄이 끝까지 와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다 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꺾어서 분절을 하면 힘줄을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끝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본 운동이죠. 힘줄 활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힘줄을 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각 분절마다 움직이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 손을 쫙 펴요. 그리고 엄지는 계속 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마디만 딱 이렇게 굽혀요.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5초 있는 겁니다. 펴 있어야 돼요. 엄지가. 그래야 이게 여기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누른데 그거는 본인이 따라 하십시오. 아프면은 대놓은 곳까지. 요까지만 되면 요까지만 하는 거지 뭐. 그죠? 요렇게 하는 거고. 더 되면 하고. 본인이 하고 난 이후에 더 아프다라고 하면 덜 하시고. 그건 따라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운동을 했죠? 여기서 두 번째는 꽉 주먹을 쥐는 겁니다. 주먹쥐죠? 이거는 펴 있어야 돼요. 자, 이쯤 되면 여기가 이제 뻐근합니다. 여기가 힘이 들어와 있죠? 뻐근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끝마디, 여기 있죠, 끝마디를 펴냅니다. 펴고 이렇게 붙여요. 여기 펴놓고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대면 사실 좀 살짝 눌러줘 봐요. 이렇게 눌러서 하면 이게 더 뻐근해요. 이 뻐근한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상태가 됐죠. 그리고 다시 꽉 쥐는 걸로 갑니다. 5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초. 마지막 펴는 거 5초. 이거를 5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심하지 않은 손가락 통증은 나았어요. 이 반응 나옵니다. 물론 심한 통증은 이걸로 바로 나오지 않죠. 심한 통증은 이것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면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대신 가벼운 통증은 나았어요. 나올 수 있어요. 해보세요. 팔꿈치 통증의 이유는 무엇이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팔꿈치 통증. 이것도 테니스 엘보 그러죠? 아니면 골프 엘보. 의학 명칭은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죠. 또 다른 이명은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팔꿈치가 아프다라는 거죠. 테니스 엘보처럼, 골프 엘보처럼 우리가 그 운동을 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집안일을 해서, 가위질을 해서, 문을 돌려서, 수건을 짜서, 행주를 짜서,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틀어서 이런 동작에서 홀린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부들이 많이 오죠. 아니면 주방장도 많이 오고 칼질하다가 많이 오는 게 팔꿈치 통증이고, 팔꿈치는 보면 이렇게 근육근이 핵심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외측 상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가 테니스 엘보입니다. 안쪽이 골프 엘보. 바깥쪽에 있는 근육에서는 손등으로 가는 모든 근육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쥐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자세에는 요 있는 근육군들이 힘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일을 할 때 일이 난다고요. 골프 엘보는 반대예요. 여기에서는 요 안쪽에 있는 근육군들 다 여기서 다 출발을 해요. 이렇게 잡아 당길 때 문제가 되면 여기서 일이 나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 테니스 엘보인데, 왜? 테니스 엘보 근육군들이, 여기 있는 근육군들이 약해요. 많이 쓰지만 약해요. 여기가 강해요. 그래서 여기는 잘 일이 안 터지고요. 많은 경우가 여기서 병이 많이 생기죠. 여기 있는 근육군들이 좀 약하니까 그런데, 테니스 엘보 있는 분들, 팔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은 냉장고에서 이렇게 뭘 여는다든지, 열어서 물을 꺼낸다든지, 아니면 돌린다든지, 이런 동작에서 일이 나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테니스 엘보를 쉽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보다 잘 안 났습니다. 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써요. 그냥 이 단일 병명으로 보면 쉬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맨날 팔을 쓰는 그러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요. 테니스 엘보는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최후의 수단에서 수술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팔꿈치 통증에서 테니스 엘보는 수술을 해도 별로예요. 크게 효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죠. 간혹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투수나 이런 선수들 하죠. 그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평소에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사실 여기를 덜 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데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통증으로 전이되기도 하고요. 반대쪽 팔꿈치로도 아프게 되죠. 다른 관절도 비슷한데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무릎이 아파서 좀 지나고 나면 반대쪽 무릎이 아프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팔꿈치 통증은 계속 방치하시면 주변으로 통증이 많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통증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팔꿈치 통증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 있을까요? 팔꿈치 통증 몇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팔꿈치는 여기가 아프잖아요. 여기 아프니까 여기만 이야기하는데 팔꿈치 통증에서 세 가지 근육, 핵심적인 세 가지 근육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회외근입니다. 두 번째가 수근신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세 번째가 수지신근인데 다 수근신근이랑 수지신근은 여기 있는 근육이에요. 회외근은 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서 근육이 손바닥이 시작해서 딱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회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는 근육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돌리는 동작에서 일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그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 맨 첫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회외근인데 이걸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 회외근은 어디점을 치료하는 거냐면 자, 여기 손에 보면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어요. 주름에서 한 3횡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이건 이제 근육학적인데 여기서 만져보면 이 두툼하게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완요골근이라고 합니다. 완요골근. 완요골근을 제끼면 딱 제끼고 밑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회외근의 앞통점이 포인트예요. 회외근을 우리 잘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방법은 이렇게 팔꿈치가 있죠. 여기 주름이. 그러다 보면 한가운데서 한 3횡지 아래점이에요. 아래점. 여기 한가운데쯤에. 예민하게 찾는 건 여기에 만지면 여기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의 완요골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군 밑 완요골근을 밀어내고요. 여기를 밑으로 꾹 누르면 여기가 회근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어요. 이거를 잡고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팔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심한 분은 자지러져요. 느낌이. 그래서 조절하세요. 이거 엄청 아픈데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풀려요.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횡문에서 여기에서 주름에서 세횡지 밑에 요 있는 완요골근을 만나는 지점에서 제끼고 뼈로 누르라. 누르고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반복하셔라. 반복하시면 통증이 많이 줍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수지신근인데 이거 찾는 게 여러분들도 또 재밌어요. 보세요. 자, 수근신근과 수근신근은 손목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고요. 수지신근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냥 치료는 통틀어서 하시면 돼요. 왜? 수근신근 위에 수지신근이 그냥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자, 찾아보자고요. 손가락 통증은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예로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 외척 상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 또한 3횡지 정도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되죠. 손가락 움직여 보면 돼요. 얘를 움직이면 여기에서 얘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3횡지 아래에 땅땅땅땅땅. 얘를 하면 얘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바깥쪽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 찾으면 돼요. 네 번째면 요거, 세 번째면 요거, 두 번째면 요거.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3횡지 아래에 X표를 하고요. X표다 라고 했잖아요. 내려왔죠. 그래서 근육을 찾았죠. 여기를 꾹 누르고요. 꾹 눌렀죠. 누른 상태에서 자, 요거를 굽혔다가 폈다가 엄청 아픕니다.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거 5초 동안 하는 거예요. 5초. 자, 굽혀서 5초 둘, 셋, 넷, 다섯. 펴서 5초 둘, 셋, 넷, 다섯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했으면 두 번째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요걸 누르고 굽혔다가 5,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이게 치료 포인트예요. 아까 회외근이랑 수근신근, 수지신근의 치료 포인트고요. 이게 외척 상가형, 테니스 엘보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내척도 사실 만약에 골프 엘보가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3횡지 아래쪽이고요. 움직여보고 그 되는 부위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 꼭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이나 팁은 무엇인가요? 관절 건강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하라. 운동하기 전에. 그걸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보단 운동하기 전에는 관절의 가동력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 스트레칭 하나 쭉 늘리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그죠? 그것보다는 이 관절의 움직임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은 운동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관절 건강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기 전에 관절의 움직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운동을 들어가면 됩니다. 움직임을 해놓고 움직여지는 걸 해놓고 나서 움직임 들어가고요. 운동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리하면 안 되겠죠. 무리하는 게 저는 테니스를 친다고 했잖아요.
테니스를 칠 때 본인이 느낌이 있어요. 이건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면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면 파열이 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관절은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좋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플 때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쪼그리 앉지 마세요. 쪼그리 앉으면 나쁩니다.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양반다리 하면 나쁩니다.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쭈그러들면 여기가 마찰이 오면서 뒤에 관절면이 손상이 옵니다. 그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한 이후에는 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계란 먹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매달리기입니다. 저희 원장실에 철봉대가 있습니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기 지금 맨날 하고 있고요. 출근하면 일단 매달려. 일단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심할 때마다 매달려 하고 있습니다. 제 손관절 악력도 중요하고요. 척추 밸런스도 중요해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는 거 피하고 있고 쪼그리 앉는 거 정말 피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앉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웬만하면 피합니다. 이게 너무 굽혀지면 무릎이 결국은 망가집니다. 본인이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분명히 망가지니까 그런 거 피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꽉 찌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하루 5분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허리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허리의 통증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 그죠? 디스크가 나와서 허리 협착증. 그래서 아파요 라고 분명히 맞죠. 하지만 허리라고 하는 건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 몸 전체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허리예요. 허리 중추인데 허리에는 뼈가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요. 그 수많은 인대가 있어요. 전종인대, 후종인대, 그죠? 급간인대 많죠. 황색인데 그 바깥에 근육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뼈하고 디스크만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 힘줄이나 근육군들을 강화해주고 제대로 정리를 해준다면 허리 통증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 허리 아픈 환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 마른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살집이 많으신 분이 오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저근육형이 허리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형이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부를 따질 때 기둥이 약한 사람이 무너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건 저근육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만형이라고 그랬죠. 대들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무게가 계속 짓눌릴 때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허리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허리를 지금 당장에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 아플 때도 허리 통증이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운동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거는 서서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만으로도 지금 당장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통증이 줄어요. 그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이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서서 많이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데 그냥 그것만 한 2, 3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좀 통증이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구조물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는 통증이 많이 줄고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허리 아픈 사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든 병 의자병이죠. 누워있을 때 허리가 받는 하중을 0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있을 때 받는 하중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받는 하중은 150입니다. 그러다가 쪼그리 앉는 거 있죠. 쪼그리 앉는 자세가 되면 한 18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건 어떠한 바른 자세가 되더라도 서 있는 것보단 훨씬 더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죠. 환자분들 허리 아파서 많이 오니까 그러면 여기 타이머, 핸드폰에다 타이머를 탁 누르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면 끄고 일어서라. 1분이면 되거든요. 1분 동안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하든 그냥 1분만 해서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의 허리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굽히는 거죠. 굽히는. 그럼 굽히는 자세에 가장 많은 건 세수, 머리 감기. 제가 환자에게 딱 두 가지 일단 이야기해요. 오래 앉지 마세요. 머리 감지 마세요. 머리를 왜 감지 말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하면서 감으세요. 실제 중요해요. 허리를 감다가 뜨끔해서 그대로 그 병원 와야 돼요. 제 환자가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일이 나는 거죠. 옆에 있는 동전을 줍고 옆에 있는 책을 줍는 자세예요. 옆에 있는 걸 서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줍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굴곡이라는 자세와 회전이라는 자세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는 허리 디스크가 바로 터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키를 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 자세가 다 회전 축이에요. 굽혀서 때리는 축이라고. 스키도 마찬가지죠. 돌려서 가잖아요. 그 축에서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디스크가 섬유론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 터지는 거죠. 디스크가 터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군이 심하게 올 때가 보통 그 동작에서 봐요. 옆에 동전 줍네. 별거 없는 이 종이 줍다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할 때 게을러서 이렇게 들 때 일이 난다는 거죠.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드는 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 허리 디스크에도 도움이 될 거고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의 종류에 따라 운동법도 달라지나요?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줄인다라고 할 때 매번 환자분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뼈하고 디스크라고 보면 맞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근육은 벽쯤 되는 것 같아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하지만 벽도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디스크가 터져서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허리가 약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세상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근육이 받쳐주면 신경이 나오는 그 길을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평면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기둥이 있는데 디스크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이게 기둥이 벽이 단단하게 딱 잡아주면 공간이 높은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천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침범을 해도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천장이 낮으면 힘이 없으면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공간에서 점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천장이 낮으면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서 말을 했듯이 실제로 같은 그 영상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둘의 차이를 보면 뒤에 MRI 영상에서 다일근이라고 하는 뒤에 심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군은 한쪽은 이만큼 튼튼해요. 누구는 없어요. 그러면 한쪽은 MRI를 찍어서 디스크인 걸 확인을 한 경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누구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 우리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허리 뒤쪽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 통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허리 앞쪽 근육이에요. 실제로가 그래요. 우리가 급성염자가 있고 허리가 삐끗했을 때 1번 근육은 제일 첫 번째 근육은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요추 2번에서 배 쪽을 관통을 해서 서해부에 딱 붙는 근육인데 배 쪽 근육이라고요. 근데 그 근육을 풀어내지 않으면 허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만성적인 요통에 허리에는 잡아주는 근육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복대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 맨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걔가 튼튼하게 잡아줘야 허리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뒤에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배 쪽에 있는 근육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굽는 분들 있죠. 허리 굽는 분들을 치료할 때는 배 쪽 근육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축이 되니까 그쪽이 풀려야 허리 전체가 아까 허리는 이런 통이라는 겁니다. 통. 한쪽이 굽혀지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굽혀진 데를 풀어내면 펴지면 전체 통이 쭉 늘어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되죠. 허리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운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강화시키는 운동을. 그러면 그 운동을 왜 하는지, 그럼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허리가 아픈 건 허리는 뒤니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가장 심부근육군, 뭐 회선근이나 다이얼근, 이 심부근육군이거든요. 이 근육군들은 만성 통증, 오래된 통증, 협착증, 뭐 이런 쪽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단축이 잘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그 운동에서 보면 이 다이얼근을 강화하는 특징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 중에 표층에 있는 흉쇄장근이라든지 이런 근육군들이 있는데 여기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요. 얘네들은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약해지면 금방금방 통증을 일으켜요. 요추부 염자나 이런 통증들은 허리가 뼈다라고 할 때 보면 걔네들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배 쪽에 있는 근육군들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허리 통증이 줍니다. 왜? 허리는 아까 몸통이라고요. 통이 있는데 뒤에만 강하고 여기가 약하면 이게 힘이 균형이 깨져서 통증을 더 일으킵니다. 앞으로 나오고요. 살이 찐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문제고요. 살이 없는 사람들은 굽어져서 문제예요. 앞에 있는 근육이 늘어져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단축이 돼서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늘어져서 문제인 분들은 배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단축이 돼 있는 분들은 얘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허리 통증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엉덩이 근육군들이에요. 엉덩이 근육군. 특히 중둔근.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저는 이제 뒤에서 누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프겠다. 허리가. 보여요. 어떤 분들이냐?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걷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이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군이라는 거는 밑에 지지대인데 얘가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엉덩이 위에 허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안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많이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립니다.
허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리게 만드는 근육군에서 첫 번째가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한 발로 서는 게 잘 안 됩니다. 틀어지거든요. 틀어지는 형태로 서게 되는데 그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얘를 못 잡아주니까 허리 통증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 없앤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될 실내 걷기 운동 시작합니다. 실내 걷기 운동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는 운동. 아주 실내에서 좁은 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효과 진짜 좋아요. 따라하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다리를 편하게 뻗으시고요. 여기에서 위에 정수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천장으로 쭉 뽑는다는 생각으로 가지시고 어깨는 내려요. 쭉 내리죠? 내리고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올리세요.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은데 되는 것만큼 하세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를 가지시는데 배를 홀쭉하게 후 숨을 내쉬면서 둘, 셋 배를 홀쭉하게 해 있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가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발 뒤꿈치가 닿게. 자, 이 상태에서 3초간 있다가요. 둘, 셋 하고 쭉 밀어요. 뒷발로 쭉 밀어요. 밀어서 5초간 있는데 이때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벽이 있는 겁니다. 벽이 있어서 여기 소외부가 딱 여기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5초간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앞을 보고요. 여기에 천장은 정수리는 뽑고 어깨는 내리고 5초 했죠.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쭉 해서 발끝을 뒤로 당기고요. 3초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다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이걸 다시 동적으로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자세는 팔을 뒤로 하고 머리는 위로 뽑고요. 어깨는 내리고 배는 홀쭉 후 숨을 낸 상태에서 한 발 내딛고요. 3초 둘, 셋 하고 쭉 밀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요. 이렇게 해서 3초 내지 5초. 대신 이때 중둔근이 버텨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반대쪽 골반을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버텨. 둘, 셋, 넷, 다섯. 5초가 기본이고요. 10초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다리를 딛고요. 뒤로 당겼죠. 발끝을. 그럼 다시 밀고 다시 들어서 5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앞을 보시고. 간단하죠?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제 돌아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내 걷기 운동인데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서 일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걸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좋아지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중둔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살아나고요. 뒤에 척추 길이근, 복부에 있는 복행근 다 잡는 운동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부부한의사의 평생관절 사용 설명서 100세 관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낸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실제로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좀 더 관리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유인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 필요한 운동법이나 필요한 관리법을 제가 영상에서 실제 보여드리고 했던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 아니면 병원을 오고 난 이후에도 집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맨 먼저 이 책을 들고 그 페이지를 열어서 그 치료법과 그 운동법을 보면 실제로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50대 이후 실버 세대가 내 몸을, 내 관절을,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많은 관절들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인가. 그 치료법으로서 나는 100세까지 내 관절로서, 내 무릎으로서, 내 허리로서, 내 어깨로서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세대가 꼭 집에서 한 권씩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고 그 펼쳐본 페이지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실버 세대가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엄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허리 운동이면 실제로 치료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을 따라 했더니 효과가 좋았던
그 운동법을 핵심 운동 허리라고 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50개이면 50개에 대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 운동을 따라 하시면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한의사의 평생관절 사용 설명서 백세관절, 이 책은 댓글에 구매 링크를 달아놨으니 필요하신 분 꼭 한 권씩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